사마귀가 안 됐네요. 사마귀의 명복을 빌면서. 자, 296페이지.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되게 잘 나오는 주제예요. 확통 나중에 배울 칠 때까지도 되게 잘 나오는 주제인데 잘 봐. 이거 두 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사건은 아시죠?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이냐라고 얘기하면 여사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 자, 이게 이런 얘기야. 잘 봐. 이웃할 때. 자, 이웃할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랑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이 둘이 이웃한대. 그럼 이 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하죠.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 다음에 전체를 팩토리얼을 돌려. 그럼 4팩이죠. 왜냐면 요거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4개니까. 거기에다가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팩이 24거든. 그래서 얘가 48이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떨어져. 됐니? 그러면 잘 봐. 이번에는 요거의 반대로 A, B가 이웃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 전체가 5팩이죠. 그냥 가질 수가 전체가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을 때 5팩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48을 빼주면 5팩이 120이니까 얘가 72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때는 맞아. 이때는 답이 돼. 이웃하는 경우에 여사건으로 처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잘 봐. 근데 A랑 B랑 C랑 D랑 E 이렇게 5명이 있거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A, B, C가 모두 이웃한대. 그럼 잘 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면 얘는 이거가 이웃하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고 나머지를 하면 3팩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팩이 돼서 36가지가 나오거든.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처리를 하면. 근데 이거를 이웃하지 않는 경우요 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팩으로 잡고 여기서 36을 빼줘요. 그럼 얘가 120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얼마니 이거? 8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틀려. 이건 틀려. 왜 틀리냐면 잘 보세요. 이웃한다의 여사건은요. 이웃하지 않는다인데 그 앞에 대상이 중요하거든. 3명이 모두 이웃한다의 반대는 적어도 2명은 이거죠. 적어도 1명은 이웃하지 않는다가 여사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3명 모두 이웃한다의 반대가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어도 1명은 이웃하지 않는다가 된다고. 즉 어떤 경우 가능하냐면 A랑 B는 붙어 있는데 C는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런 걸 의미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3명 모두 이웃하지 말아라죠. 즉 얘는 많이 세준 게 되는 거예요. 많이 세준 게. 알겠나요? 이런 경우까지도 이 안에 84가지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정확히 A도 떨어지고 B도 떨어지고 C도 떨어져 있고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렴 이 얘기가 된다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걸 여사건으로 처리해버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답이 틀린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아. 잘 봐. 이웃하지 않을 때는요. 먼저 상관없는 애들을 배열을 먼저 해요.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A랑 B랑 C가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럼 상관없는 애들이 누구냐? D랑 E죠. 그럼 D랑 E를 먼저 배열을 하는데 이렇게 두 자리 비워놓고 이 자리에 D랑 E를 배열을 하는 가짓수니까 얘가 2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A랑 B랑 C의 자리를 적당히 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랑 요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돼? 끼워 넣어주면 되죠. 맞아요? 얘를 끼워 넣어주면 되니까 요 자리에 3명을 배치시키는 가짓수 3팩을 그냥 곱해시켜 주시면 되고 답은 그래서 6 곱하기 2. 정답 1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시켜놓고 나머지 애들을 끼워 넣는 형태로 배치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어딨냐면 쭉 넘어가서 312페이지를 보세요. 312페이지. 자, 의자에 앉는 경우.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잘 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그림과 같이 7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밑줄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 빈 의자가 있도록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적어도 하나 빈 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자, 사람을 내가 A, B라고 각각 할게요.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빈 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자의 개수가 최소 1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체가 7개니까 얘네 둘 거 빼면 5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1개부터 5개까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이거야.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다 세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가자는 거야. A, B를 어떻게 하래? A, B를 이웃을 지켜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7개 의자 중에서 일단은 2명을 뽑아서 배치를 시켜. 그럼 얘는 뭐냐면 7P이라는 것은 A와 B의 의자를 결정을 해준 거야. 됐니? 오케이?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뭘 빼줄 거냐면 A와 B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안 치는 방법의 수가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지. 그지? 그럼 아무것도 없게 안 친다는 건 이렇게 안 친다는 거야. 그럼 얘 가짓수가 몇 가지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가 각각 2가지씩 생기니까 여기서 뭘 빼주자? 6 곱하기 2를 빼주자. 따라서 얼마가 되냐? 30가지가 된다. 이게 문제풀이의 답이라는 거야. 즉 뭘로 푼 거야?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오케이? 네? 6개요? 이렇게 둘이 안 치는 거. A, B, A, B, A, B, A, B.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사이에. 그죠? 그렇게 안 치는 경우죠. 즉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랑 똑같아요? 전체 경우에서 뭐야? 둘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빼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얘기야.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2번을 해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에 앉대. 그랬을 때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맞아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때는 빈 의자를 또 다른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지금 이런 구조인 거야. 남자 3마리, 여자 2, 빈 의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죠? 6개.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 빈 의자 하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잘 봐. 그럼 이렇게가 합치면 4명이 되잖아요. 됐나요? 그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을 그냥 동일한 개체로 취급을 하라고. 빈 의자도 어차피 있으면 여자들이 사이에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됐니? 그러면은 요거 4개를 배치하는 게 몇 가지야? 4팩이 되죠. 요게 4팩이 되는 상황에서 잘 보세요. 요거 5개지? 그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서 배열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만 시켜주면 되고 따라서 이게 24가지에다가 곱하기 얼마? 5P이니까 20이 돼서 정답은 480가지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3번도 볼까요? 3번 보세요. 자, 3번 문제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대. 그랬을 때 A, B, C, D에 4사람이 앉는데 어느 2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한대요. 어느 2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한대. 그럼 이거를 빈 의자 자체를 하나의 칸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 8번에서 보면 8번인가? 3번이지. 3번에서 보면 빈 의자를 일종의 칸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잘 봐. 빈 의자가 몇 개? 빈 의자가 4개. 빈 의자 4개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였지? 사람이 몇 명? 4명. 이렇게 있잖아. 빈 의자 4개, 사람 4개. 그럼 잘 봐. 빈 의자, 그 다음에 사람 4명.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배치를 시키는데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 이렇게 놓으라고. 근데 이걸 배열하는 가지수를 우리가 세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똑같은 거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면 가만히 냅두고 나머지 사람 4명을 배치시키는데 빈칸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으니까 요 5개에다가 사람 배열 4명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 120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쭉 있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풀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순열에서 잠깐 볼까? 괜찮은 문제가 뭐가 있나? 나머지 조건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306페이지. 306, 307 여기가 기출문제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306페이지 보시면 변형 문제 650번 있죠? 보이세요? 650번? 자동차 문제? 볼까요? 변형 문제 650번. 잘 봐. 자, 문제 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 자동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가운데 줄 3개,
그 다음에 뒷줄에 한 개가 있다. 까지 끊어봐. 그러면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결국은 제약 조건 잘 확인하면 되거든. 자, 갑니다. 앞줄에 2개가 있어요. 앞줄에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3개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맨 뒷줄에 한 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약 조건 갈게요. 운전석에는요, 아빠랑 엄마만 앉을 수 있대요. 자, 여기 운전석. 그럼 운전석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만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영희와 철수는요, 어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대요. 그러면 영희와 철수를 먼저 앉혀야겠죠. 앉혀야 되거든. 그럼 잘 봐. 여기 하나 3개가 있어. 그럼 철수랑 영희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이게 되겠죠. 3p2가 될 거거든.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배열하는 거. 그지? 곱하기. 남은 거 몇 개야?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고 해봐.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하나, 둘, 3개. 3개밖에 없네. 3, 100.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게 답이에요. 쉽죠? 그럼 2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3이 6. 얘도 6. 하시면 7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니? 뭐 어렵지 않고요. 됐나요? 뭐 나머지 문제들 비슷하고요. 옆 페이지 가볼게요. 307페이지. 자, 307페이지에 653번 볼게요. 653번. 자, 653번 보면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대. 5명 중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나머지 4명은 4개 지역을 담당한다. 경우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림을 좀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쪼개져 있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다가 몇 명을 배치시켜? 5명. 그럼 5명을 배치시키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웃 해야 되고요. 4명은 1개씩만 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니네가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냐라는 거거든? 그럼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누가 돼요? 얘가 되겠죠. 2개짜리. 그럼 잘 봐. 쌤 같은 경우는 문제 이렇게 풀 것 같대. 잘 봐. 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거죠. 이게 뭐야? 이웃한 지역 고르는 경우의 수준. 됐나요? 이렇게 있고 아니야?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도 이웃. 이렇게 2개도 이웃. 이렇게 2개도 이웃. 이렇게도 이웃. 이렇게도 이웃. 짝대기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네. 하나 덜 셌네요. 이게 있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9개가 돼. 9개가 아니라 10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교점을 찾아주는 거죠. 했어요? 그러면 잘 봐. 이웃하는 경우니까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세보면 이렇게 되겠네. 5명 중에서 일단 1명을 골라. 맞아요. 5명 중에서 일단 1명을 골라. 곱하기. 그 5명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1명이 10개. 10개 중에 하나 골라야죠. 맞나요? 자, 남은 거 몇 명? 6명이냐? 6명이 잠깐만. 맞잖아요. 6명이 다시 6개를 5명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고르고요. 그 5명이 하나 갈 수 있는 거 고르는 게 10가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은 사람 몇 명? 4명. 4팩. 끝. 답이죠. 답 그래서 몇 번? 5번. 1200.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하나 해볼게요. 654번. 자, 654번 보시면 갑니다. 여기가 2열. 여기가 1열. 이렇게 있어. 2열, 1열.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여섯 명이 6개의 좌석에 모두 앉는데요. 자, 모두 앉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할 건 구조적 동질성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 잘 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요. 같은 열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같이 앉을 수는 없겠네요. 세 칸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나는 아버지, 어머니 먼저 앉힐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곱하기 처리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잘 봐. 아버지, 어머니 앉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 1열과 2열 중에 고르는 거지. 그지? 그게 몇 가지? 2가지. 되니? 곱하기.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앉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죠. 그죠? 그게 몇 가지? 2가지. 되나요? 그 다음에 아빠, 엄마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죠. 2가지. 요까지 한 거야. 그럼 요까지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가정을 한 거야. 고정을 하나 시켜. 그럼 이거는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고정을 시킨 거거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힐게요. 두 번째. 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힙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여기밖에 못 앉으세요. 그럼 여기서는 가질 수가 몇 개? 하나, 둘입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2가지가 나와요. 이건 왜 2가지예요? 이거는 위치 바꾸는 경우까지. 되니?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무리.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다고 해볼까?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렇게 앉으셨어요 라고 해봐.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하나, 2개. 2명이 앉았죠? 그럼 2명이 남았죠? 아들, 딸이 남았으니까 걔네들 자리 바꾸는 거 2팩. 됐니? 오케이. 그럼 2가 몇 개? 6개. 답은 얼마? 64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동질성은 뭐냐면 잘 봐. 내가 아빠, 엄마로 잡았잖아.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 뭘로 잡든 상관이 없어. 뭘로 잡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조건을 내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많은 문제일수록, 조건이 많은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무언가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 알겠나요? 조건이 많을수록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편해져. 알겠나? 오케이. 네,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자리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가지고 함수도 많이 중요한데 뭐 이거는 내가 기말고사 가면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뭐 오늘 이제 순열조합을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거는 정리해봤고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좀 정리해봤어요.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